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 시장에서 자주 들리는 뉴스가요.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필살기죠. 필살기. 왜냐면은 이제 졸업을 유예하는 데 의미가 있냐라고 싶어 하시겠지만 아마 이걸 보시는 이미 취업하신 분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유예를 해야지만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인턴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예를 해서 적을 두자 혹은 도서관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취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유예를 신청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갓울대라고 하죠. 갓올대. 네, 서울대. 네.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6명 중에 1명이 취업난에 이 졸업 유예를 한다라고. 서울대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취업난이 좀 심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취업난은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이 거점 국립대에서 이렇게 졸업 유예를 하는 유예생들한테 졸업 유예금 제도 같은 것들을 또 신설해가지고. 예, 아니 졸업 유예금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졸업을 유예할 거면 네. 학적을 둘 거면 돈을 내라. 이러니까 너무한 거 사실 아니에요? 이거 취업난에 돈까지 내야 되냐 이러면서 약간 좀 논란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점 국립대에 80%의 이 제도가 있다고요? 그렇죠. 아유, 놀랬습니다. 이 취업 아무래도 이게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이 또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공백기가 생길까 봐 졸업 유예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일단은 졸업 유예를 한다는 거에 그 선택 기준이 솔직히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좀 취업을 할 때 있어서 건쌤이 앞에서도 말씀 잘 주셨는데 졸리자 신분일 때만 할 수 있는 인턴이라든지 대외 활동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졸업 이후에 공백기가 길어진다라는 문제점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릴 수 있다라는 이유로 좀 취업에 대해 졸업 유예를 미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유리하냐 가부 유무를 따진다고 했을 때 어쨌든 대학교 학적을 봤을 때 입학 연도와 졸업 연도가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죠. 네. 근데 누구는 대학교를 4년 다녔는데 누구는 6년 다녔으면 네. 당연히 졸업 유예를 했거나 휴학을 했거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유리하다, 뭐 좋은 장점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냥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다. 그러면 졸업 유예를 하고 더 다닐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단 졸업할 것인가?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먼저 건쌤. 저는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왜죠? 일단은 뒤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가 없어요. 네, 돌아갈 곳이 없어야 된다. 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난 학생이야라는 신분 때문에 좀 위안감,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번에 떨어졌네? 하하, 조금 학교 더 다니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실까 봐 저는 졸업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다만 일정 특정 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 이제 인턴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 특히나 이제 대학생 인턴 그리고 전환형 인턴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걸 좀 기회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유예를 하는 게 맞겠죠. 네. 수연쌤 생각은 어때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무조건 졸리자의 신분으로 남고 싶어요. 오. 저는 취준생 때 그냥 칼 졸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같은 거 보러 갈 때 너무 불안했단 말이에요. 이거 떨어지면 나 이제 남은 게 없다. 뭔가 그래도 좀 적을 두고 있는 데가 있으면 면접을 볼 때나 서류를 준비할 때도 좀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좀 졸리자 신분으로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몇 년까지 유예를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년까지는 뭐 오케이 유예할 수 있어도 2년, 3년, 최대 4년, 1년. 최대 1년. 그 이상은 용납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수사대 건설로과 김제트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스펙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펙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회계팀 직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는요, 회계팀에 취업을 하고 싶은 분의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볼게요. 비상경 남자 회계팀 지원이라는 제목이고요. 아이디는 의학기입니다. 나이는 28살. 학교는 인서울 하위 4년제 사회과학대학이고요. 내년 졸업 예정입니다. 학점은 4.5점 만점에 3.8점. 자격증 재경관리사 컴활 2급, 전산세무 2급 취득 준비 중. 어학 점수는 토익 870점. 경력사항 없음. 연말 정산이나 인턴직, 계약직 고려 중. 하고 싶은 말, 약 3년간 CPA 준비했는데 1차를 한 번도 못 붙어보고 사기업 취업으로 돌렸습니다. 재경관리사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금방 취득을 했고요. 목표는 중견기업 혹은 상장사로 생각하고 있고 직무 관련해서 부족한 것 같아서 전산세무 2급과 컴활 2급 취득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상담센터에서는 재경관리사가 있으면 일단 지원을 많이 해보라는데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번 중견 지원, 2번 중소 입사 후 이직, 3번 계약직 인턴으로 직무 경험을 만들고 내년에 중견 지원 이렇게 고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가 포기하고 회계팀으로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학기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자, 이분 추리해본다면 어떨까요? 먼저 건설록부터. 이 의학이라고 하는 그 닉네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죠?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친구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다가 안 한다,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손가락질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주눅든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끈기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어쨌든 간에 내가 높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도전해 봤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높게 쳐주고 싶고요. 두 번째, 이게 제일 큰 건데 일단은 CPA를 못 따신 거죠. 네. 그러니까 못 땄다는 그 실패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 그게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스위칭하는 거,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거. 왜냐하면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감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34, 6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가가지고 다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취업해야겠다라고 싶어 하시면 너무 늦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때문에 저는 이분 칭찬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다. 네, 이렇게 따뜻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김제트 생각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늘 느끼는데 건쌤은 진짜 되게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혹시 MBTI F신가요? 아닙니다. T입니다. T시군요. 네. 저도 T인데 네. 어쨌든 뭐 네. 저도 비슷한 결이기는 한데 조금 건쌤보다는 따뜻함이 부족할 수는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더티. 조금 더 튄 것 네, 같긴 해요. 네. 100%기는 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CPA를 준비하시던 분이라면 어느 정도 그 재경직무상의 이론 지식상은 좀 어느 정도는 보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학교 상담센터도 다녀보시고 뭐 스스로 대안을 지금 저희한테 3개나 마련을 해서 주셨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적극적으로 취업 전선에 좀 뛰어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게 저희한테도 되게 느껴져서 또 뭐 실제 제 제자들 중에서도 CPA 1차 합격을 한 다음에 사기업으로 돌리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저희랑 같이 방안 논의해보고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독설이 나올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또 생각보다 독설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같이 따뜻하게 같이 방안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T여가지고. 네. 자, 먼저 이분처럼 회계 직무로 방향을 잡은 분들은 보통 어떤 스펙을 가지고들 계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 전공이 경영학과, 회계학과 막 이런 게 시작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뭔가 오버스펙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회계사 자격증이겠죠. 혹은 이제 회계사 자격증은 조금 애매한데 내가 남들보다 영어를 좀 잘해서 이걸로 좀 접근하겠다. 그러면 AICPA, 그러니까 미국 공인 회계사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정도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레벨인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반 레벨로 봤을 때는 이 재경관리사 도움된다고 이제 취득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 이것도 좋은 스펙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커머리라든지 아니면은 전산세무, 전산회계 뭐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지원을 위해서 토익 정도가 사실은 이제 합리적인 스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사과대 출신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보완할 만한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아무래도 직무적 경험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공, 자격증, 어학 점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스펙은 없을까요?
뭐 사실 이제 회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이나 전략 기획 이런 직무들보다는 좀 대외 활동적인 스펙을 쌓을 수 있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인턴이나 아니면 자격증 취득 같은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턴 말씀을 하셨는데 인턴도 되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인턴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회계팀으로 바로 이제 채용 전환이 될 수 있는 전환형 인턴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겠죠. 네. 아무래도 시간이 가장 절약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게 아니라면 이제 회계법인 같은 곳에서도 인턴을 종종 뽑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컴활 2급, 전산세무 2급 취득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자격증들은 어떨까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은 되는데 사실은 왜 2급이라 써놨는지 저는 약간 당최 오. 그러니까 이제 CPA까지 준비하셨던 분이 네. 2급에서 머문다는 게 사실은 저는 퀘스천 마크가 듭니다. 물론 이제 2급을 취득하고 이걸 바탕으로 1급까지 가겠다. 뭐 이런 의도면 상관이 없는데 네. 당장 내년에 졸업하는 거면 애초에 그냥 1급으로 도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컴활 2급 애매합니다. 컴활 1급은 돼야지 얘가 엑셀을 잘하는구나 생각이 들 거고 CPA 공부했다는데 보니까 세무 2급이에요. 그럼 좀 이 CPA 공부한 거 맞아? 이게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1급으로 좀 올렸으면 좋겠고 컴활 같은 경우에는 1급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싶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어도 웬만큼 노력을 하면은 CPA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금방 취득할 거라 저는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산, 세무, 컴활 다 좋은데 급수를 좀 높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건쌤이랑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좀 다른 사기업을 준비를 오랫동안 해오시던 분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스펙을 좀 고고익선으로 맞추려고 모두 노력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인은 CPA를 준비하시면서 생긴 공백기도 아무래도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다른 부분에서 플러스 요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정량적 스펙 같은 경우에 좀 우선적으로 높게 받으려고 하는 그 목표 설정이 필요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2급보다는 1급을 좀 목표로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분 목표가요 중견기업이나 상장사 회계팀 입사거든요. 이분 스펙으로 가능합니까? 입사 지원까지는 뭐 언제나 가능한 건데 이제 합격 최종합까지는 사실은 잘 뭐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상담센터에서도 실제로 많이 지원해라. 그냥 어차피 재경관리사 갖고 있으니까 지원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원을 해봐야지 지원하는 과정 간에 공고문을 보면서 회계팀을 뽑을 때는 이런 것이 우대 조건이구나. 혹은 이제 면접을 갔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혹시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여쭤봐도 돼요? 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준비한 과정들을 물어본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만의 스탠다드와 기준점이 생기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목표와 계획 같은 것들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저는 가장 큰 스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채워나가는 지표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험이 부족한 거는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경쟁자들을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다면 옆에 있는 경쟁자들은 진짜 회계만을 위해서, 회계팀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최종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쨌든 회계팀은 TO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인성적으로 괜찮은 친구 플러스 회계적인 지식이 혹은 경험이 남들보다 높은 친구가 뽑힐 수밖에 없는데 전공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할 만한 경험이 필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릴게요. 저는 일단 컴활, 전산세무 이런 것들을 좀 모두 취득을 했다라는 가정 하에 여러 기업을 지원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학교 측에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 말을 빌리자면은 어떤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아빠가 진짜 되게 많이 말을 하거든요. 어떤 그래서 뜻인가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나한테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스펙과 이력사항을 가지고 있더라도 A 회사는 이걸 되게 인정해주고 좋게 봐줄 수 있는 반면에 B 회사는 이게 좀 부족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라고 느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기업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이해도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사기업을 준비해 오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좀 감을 잡기 위해서라도 여러 기업의 소신을 갖고 한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다음에 다시 이직을 고려하는 루트 이것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중소나 중견기업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이걸 경력을 바탕으로 이직을 하겠다, 중고 신입이 되겠다, 혹은 네. 경력직으로 가겠다. 이거는 뭐 사실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경력으로서 증빙이 되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회계라는 걸 이제 어쨌든 CPA를 공부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건데 이제 회계 처리 방식이 기준에 통일돼 있다 할지라도 산업군별로 중점을 두는 파트들은 다르거든요. 뭐 식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을 처리할 때 어쨌든 식품이 썩어버리니까 이거를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조업 기반이라고 한다면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회계팀이라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공시자료 만들어 IR 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나 일들 그 산업군들에 따라서 내가 쌓이는 커리큘럼과 이제 그 커리어 레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하셔도 괜찮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내가 미래를 디벨롭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부정적인 입장 주셨거든요. 일단은 저는 좀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직을 하려는 정말 가장 1순위가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답을 드리자면은 이직을 한다라는 거는 보통 이제 내 몸값과 그리고 커리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소에서 중견 가는 시스템이랑 중견에서 대기업 가는 시스템이랑 완전 스텝업의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뚜렷하게 보여지는 성과를 내서 이제 그거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명확한 직무상의 포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중소기업은 조금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목표는 중견으로 좀 잡아보고 좀 괜찮은 중견으로 잡아보고 이거를 좀 상향 조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스펙 관련된 것도 그렇고 조금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지만 조금 자신감 갖고 열심히 좀 높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계획은 또 어떤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인턴이나 계약직을 먼저 해서 스펙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에 중견기업에 도전해보겠다. 이 그림도 그리고 있거든요. 이 계획은 어떠세요? 일단 1번 그 계약직을 이야기할 때 지금 힌트 사항으로 연말정산이나 인턴직, 계약직 고려 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네. 연말정산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회계법인에 들어가가지고 연말정산하는 거 좀 도움을 드리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대기업에 파트타이머로 들어가서 하는 거면은 그분들한테 눈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회계법인에 가가지고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스펙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턴이냐 뭐 계약직이나 혹은 이제 그냥 정규직으로 해서 중고로 신입으로 중소기업에 들어가겠다. 이거의 차이점은요. 사실 가장 큰 포인트는 내가 이직할 타이밍에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떠나서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소기업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옆에 있는 사수님한테 사수님, 제 내일 면접이 잡혀서요.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몇 개가 안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렇게 경력 쌓고 나서 다시 퇴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인턴은 어떨까요? 체험형 인턴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어쨌든 간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옆에 있는 분들도 날 좋아하신다라고 한다면 꼭 취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 면접이 잡혔습니다. 그래 잘 보고 와. 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인턴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취업은 리스크 관리이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결국에는 경력직만큼이나 어쨌든 경력사항으로 작성할 수 있는 부분 조금은 미흡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직무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인턴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김제트 의견은 어떤가요? 저도 이제 꼭 회계 쪽 직무가 아니더라도 전 직무 모두 이제 계약직이라든지 인턴, 채용형, 체험형 상관없이 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기업 측면에 있어서도 좀 요즘 점점 더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상의 경험과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할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계약직이나 인턴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고 해도 좀 큰 기업에서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좀 담당하게 될 사업 규모라든지 경험치의 범위가 훨씬 더 높고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분이 이렇게 세 가지 루트를 놓고 고민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찐 루트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계획을 좀 세워 주실까요? 이분 목표를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커말 1급 전산세무 전산회계 1급 이거 1급으로 다 올려가지고 취득을 하고 이와 동시에 지원을 해라. 근데 지원하는 걸 단순히 그냥 이제 이직할 단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갔을 때 만족하고 평생 직장으로 할 만한 기업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그 남는 에너지는 어디다 쏟냐?
인턴을 지원해라. 그래가지고 투 트랙으로 지원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취업이 됐어요. 그러면 거길 들어가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만약에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하면 인턴을 기회를 삼아가지고 좀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원할 때 중소기업 이런 것보다는 중견기업 위주로 좀 상장사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김제트 생각은 어때요? 저는 일단 하반기가 지금 좀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이다 보니까 상반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이제 알짜 중견 그리고 대기업의 인턴과 계약직 채용이 잘 뜨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상반기 이제 시작 전까지 앞서 말씀드렸던 자격 사항들을 빠르게 모두 취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의 목표가 좀 뚜렷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고개를 살짝 돌려서 이런 길도 있다. 플랜 B를 또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생각하는 그 이유 자체를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딱 이분 스펙을 보자마자 딱 공기업, 공공기관 이 한 키워드만 떠오르더라고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CPA를 공부해 봤다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 공기업 이제 공사급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전공 필기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전공 필기 시험이 결국에는 경영학 전공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거기에 대다수의 질문은 회계 아니면 재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CPA를 1차를 합격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만이라도 제가 한국은행 필기 시험 문제 제가 이제 뭐 풀어줄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풀 때 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하면요 정말 원큐에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우와. 그걸 보면서 아 진짜 레벨이 다르구나 네. 라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CPA를 공부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와 이 정도로 쉬웠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공 필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오히려 사기업은 회계팀 하면 한 명 뽑는데 공기업은 사무행정으로 뽑기 때문에 훨씬 더 기회가 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말씀하셨거든요. 김제트가 제시하는 플랜 B는 뭔가요? 저는 이제 건쌤이 공공기관 쪽을 말씀을 주셨으니 저는 좀 사기업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 보면 재무 직무 이외에도 뭐 경영 지원이라든지 뭐 경영 관리라든지 이런 파트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CPA 준비를 하셨다면 정말 무리 없이 중견 중소 정도는 이쪽 직무를 지원을 하셨을 때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이제 재무 직무 한 직무만 바라보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에서 이제 매 채용마다 재무 직무가 이제 뜬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루트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끝으로 의학기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CPA는 사실은 뭐 합격의 시기가 중요하냐 대학생일 때는 사실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그 절박함 때문에 취업하고 나면 더 느낄 거예요. 아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가서 더 느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한 게 날아가는 건 아니고 휘발성은 아니니까 일을 하시면서 CPA는 내가 포기한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네. 다시금 또 그런 인생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네. 싶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거다. 이게 많이 좀 위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웃으시죠? 너무 감동하는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어디서 감동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티다운 답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의학기님께 해주고 싶은 말씀 들어볼게요. 네, 뭐 저는 이제 CPA 공부하실 때 진짜 엉덩이 딱 붙이고 공부하셨던 그 인내심만 있다면 저는 뭐 커머 자격증 이런 거는 정말 빠르게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릴렉스하게 생각해라 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다만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도나 전략 같은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자들과 다르게 내가 어떤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스펙 수사대 이제 의학기님의 스펙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록부터 해주시죠. 네, 건설록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사건 발생, CPA 포기 후 사기업 준비, 계획 세우는 거 좀 도와주세요. 증거 수집. 그때 계획을 세무이급? 서말이급? 이거는 안 됩니다. 수사 결과, 자격증도 레벨업, 지원 회사도 레벨업,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인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제트의 스펙 수사 결과 들어볼게요. 네, 김제트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빠밤. 네, 사건 발생, CPA를 끝내고 사기업에 도전을 해야 한다. 증거 수집, 사기업만 준비하던 친구들에 비해 목표가 너무 낮습니다. 수사 결과, 자격증 취득하며 인턴을 병행해보시고 기업과 산업 공부를 하신 후에 확정을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학기님이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반말 조언 해주시죠.
악기야, 지금 너가 굉장히 조급해.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 빨리 취직해서 그냥 이직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 너무 많고 조급한 것 같아. 그래서 차분히 잘 내려놓고 일단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그거를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잘 체크해서 좋은 선택하길 바랍니다. 네,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반말 좀 한마디. 악기야, 일단은 사기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진짜 득달 같거든. 진짜 엄청 스펙 고고익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목표 너무 낮게 세우지 말고 좀 더 높게 세워가지고 꼭 다 취득해서 취업하길 바랄게.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